다중정의라는 것은 오버로딩, 그거 이제 다중정의라고 쓴 건데, 일단 다중정의가 뭐냐? 하나의 이름으로, 네, 함수 이름이 하나인데, 여기 하나, 이름 하나, 변수 하나, 이런 거를 여러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 그게 이제 의미론적으로 보면 이런데, 그러니까 뭐 대단히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중정의라고 했잖아. 말 그대로 정의가 여러 개라는 거죠. 음, 일단은 뭐 이것도 한번 코드를 보시면 이제 교재에 설명된 그대로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뭐 이제 add라는 함수를 언급을 했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함수를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티저를 반환하는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매개 변수로 인티저 a하고 인티저 b를 받아서 이 안에서 이제 연산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return a 플러스 b 이런 간단한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std 땡땡 cout 오브젝트, 그래서 여기서 add라는 함수를 불러서 3,4 호출한 후 이거를 다시 이제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얘기죠. 실행을 해보면 잘 됩니다. 7이라고 잘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이거는 논리죠. 연산의 규칙인데 단지 형식이 달라서, 그럼 C 언어 같으면 예를 들면 인티저 말고 더블을 반환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름이 똑같은 걸 여러 번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결론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래놓고 인티저 뭐 언더바 더블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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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데 예를 들면 인티저 언더바 이렇게 3.3 뭐 4.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C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근데 C++에서는 이름이 똑같은 함수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워버려도 이 W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함수가 호출이 된다 이거죠. 얘가. 그러니까 매개 변수에다가 대고 실인수를 뭐라고 썼느냐에 따라서 호출되는 함수가 달라지겠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형식에 따라서 함수를 여러 가지 정의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형식에 맞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른바 다중정이에요. 다중정인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고민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뭐가 고민이냐? 이렇게 호출자 코드만 놓고 보면은 이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얘가 매개 변수 형식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이게 또 모호성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함수 자체가 말 그대로 여러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일단 다중정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함수가 불릴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호출자 쪽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다. 요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딱히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게 이제 두 개가 된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는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게 어쩌고 써있는데 이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중정의와 모호성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뭐하고 합쳐지면 대박이냐면 여기 써있죠. 디폴트 파라미터랑 합쳐지면 한마디로 대박이 나요. 근데 이런 모호성을 논하기 전에 일단 함수 템플릿 얘기 먼저 갈게요. 책하고 다르게 조금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각각의 형식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하겠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겠다 다 좋은데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왜 이제 좋지 못하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특수화 시킬 수 있죠. 형식에 맞춰서. 그럴 수 있는데 호출자 입장에서는 이 함수가 이제 어떤 놈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되게 안 좋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가 단지 자료형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개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함수의 다중정의 대신에 뭘 많이 쓰게 되냐면 함수 템플릿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함수 템플릿을 많이 쓰게 돼 있는데, 자, 함수 템플릿을 쓰게 돼 있는데, 이 모든 거를, 자, 이거는 잠깐 제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주석 처리해 두고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쉽냐면, 자, type name 해서 type t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type name, type t 교재에서 지금 써놨는데, 그러니까 템플릿 키워드를 써가지고 여기서 type name을 뭐 대표적으로 t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아이고 tam이 나오면 어떻게 템플릿, 그래서 이렇게 꺽쇠로 써놓고 그 t 형식을 반환하는 add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로는 t 형식인 a와 t 형식인 b를 받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이래 놓고 리턴 하는데 a 더하기 b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호출할 때 이렇게 놔도 이거 하나만 써도 이 두 개가 자동으로 같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같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보면은 제대로 나오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일단 그 이 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C++에는요, 이 템플릿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템플릿이 두 번 나오는데, 뭐하고 뭐에 대한 템플릿이냐면 함수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클래스에 대한 게 있어요. 클래스. 근데 뭐 일단 이 템플릿이라는 게 뭐 사전적 정의가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약간 뭐랑 똑같았냐면 모양자하고 굉장히 같죠. 근데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취준생들 많으시죠. 약간 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저기 취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제 어이없는 분들이 뭐냐면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력서 템플릿.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 저는 에이 왜 이렇게 글씨가, 예를 들면은 뭐 여기다가 이제 지원자, 그래서 네모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블라블라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상 회사 있죠. 회사명. 그럼 거기 또 네모 뚫려 있고. 그래서 이런 이력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름이야 이제 자기 신의 이름을 쓰면 되겠지만 회사 이름은 계속해서 변경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뭐 100곳에 뭐 이력서를 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완전 바보짓이죠. 특색이라고는 전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모양자 이야기를 잠깐 했던 건데, 아무튼 자 다시 와서 결론은 자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게 더 빠르겠다. 자, 지워져라. 자, 결론은 이런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함수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로 뭘 하는 거냐? 말 그대로 클래스를 이렇게 찍어낸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모 형식을 반환하는 add 함수입니다. 네모 형식인 a와 네모 형식인 b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여기서 이제 뭐 return 이래 놓고 a 플러스 b 이렇게 코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 네모라고 제가 뚫어 놓은 여기가 이제 type name t가죠. 그러니까 이제 t가 요거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기술할 자리를 변수 처리하듯이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식은 누가 결정하냐? 콜러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호출자 쪽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정수 형식 두 개를 구현한다면 얘네들은 정수를 따라가는 거고, 실수 두 개 기술하면 실수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여기다가 제가 F9 눌러서 포지션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디버거 모드로 돌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코드상으로는 함수가 몇 개? 하나죠. 근데 이걸 디버그 모드 돌려서 보면은 이 호출 스택을 보잖아요. 그럼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 함수가 나오는데 add 함수죠. 근데 여기 형식이 뭐인? 인티저인 함수죠. 이런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출된 건 이걸 불렀기 때문이죠. 근데 F4키 한 번 더 눌러보면은 이번에는 이게 더블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호출됐을 때 이게 생겨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템플릿에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은 실제로 이렇게 두 개 함수를 걸어서 각각의 위치에 하나씩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거랑 똑같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찍어낸 것. 그러니까 얘가 함수 템플릿이죠. 그러면 이렇게 찍어내는 건 무슨 함수? 템플릿 함수. 클래스 템플릿으로 찍어내는 것은 템플릿 클래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래서 이 호출자 쪽에서 뭐라고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함수가 땅땅땅 찍혀 나온다 이거죠. 뭐 성립하진 않지만 이래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가 대고 더블 형식 말고 쇼트 형식을 줘도 되지만 이제 문자열 같은 걸 기술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템플릿 특수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요. 결론만 할게요. 템플릿을 많이 쓰세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중정의와 모호성 요거만 딱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이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이 다중정의랑 결합이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드는데, 자, 다중정의와 모호성 일단은 얘기를 조금 이어가자면 이제 템플릿 얘기 이제 끝내고 예를 들면은 void test func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인티저 a를 매개 변수로 받고 인티저 b를 받는데 그 뭐 이런 함수가 있다. 오케이, 좋아요. void test func가 있는데 매개 변수로 인티저 하나만 받아요. n파람이라고 그럴까? 이런 함수 하나만 받았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저 함수가 두 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함수를 부를 때 테스트 펑크에서 여기에 3,4 그럼 위에 있는 테스트 펑크일 거고 테스트 펑크 해가지고 여기다 10 하나 불렀다면 이 밑에 있는 테스트 펑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코드는 모두 다 문제없이 잘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를 놔두는 것은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테스트 펑크다 그랬을 때 3, 뭐 5, 뭐 이렇게 선언했다. 이렇게 호출했다. 그러면 이때 호출한 함수가 이 위에 선언된 함수라는 게 명확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는데 여기서 이걸 지워버리면 그때 문제가 나요. 왜 문제가 나냐? 이게 메시지를 좀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서 오류가 났는데 뭐라고 나오냐? 오버로드된, 즉 다중정의된 함수에 대한 호출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호출하면 이 위에 것도 되고 밑에 것도 되는데 둘 중에 뭘 호출하겠다는 건지 너의 호출자 코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호출의 모호성이다. 그러니까 다중정의하고 디폴트 파라미터가 합쳐지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 이런 코드를 만들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 코드에 모호성이 존재한다. 이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죠. 근데 이 모호성은 결국은 어떤 문제를 만든다면은 아주 힘겨운 유지보수 환경을 만드는데 아주 크게 공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호성이 존재하는 코드가 늘어날수록 프로그램의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결론은 그러면 이 모호성은 유지시켜라, 없애버려라, 없애는 게 좋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그 다중정의도 그렇고 그 재정의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일정 수준의 모호성을 떠안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디폴트 파라미터를 딱 집어넣으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큰 문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디서? 후출자 쪽 코드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쓰지 마세요. 디폴트 파라미터를 안 쓰시는 게 그게 잘 하는 것이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함수를 다중 정의할 수 있잖아요. 교재에서 이 내용이 빠졌는데, 책에서 이거 어렵다고 빼달라 해서 뺐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자, 이 함수를 잘라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갖다 붙여놨어요. 자, 이게 뭐 대수냐고요? 그러면 이 함수를 만약에 호출하고 싶다. 그럼 add를 호출하는데, 여러분이 뭐 3,4 호출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add를 호출하는데 3.3 그 다음 4.4 이렇게 호출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면 컴파일 오류가 당연히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것에 대한 원형 선언을 상부에다가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러가 안 나요. 그죠? 에러가 안 나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이걸 없애버리면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데 중요한 건 이 에러는 선언은 있는데 정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에러가 나냐? 링크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링크 이름을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죠? 이 링크 이름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겨. 뭐가 웃긴다는 거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름이 이게 진짜 함수의 그 원형이죠. 자, 제가 표현을 좀, 자, 이게 함수의 뭐다? 원형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바로 이 이상한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은 쉽게 말해서 이건 본명이에요. 본명. 이런 건 뭐냐? 예명이에요. 예명.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가짜 이름을 쓰죠. 예를 들면 뭐 지드래곤 그러면 그게 자기 이름이 아니고 연예인이 활동할 때 쓰는 예명이죠. 그러니까 본명은 권지용이던가 하여튼 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뭘 한다거나 그러면 지용이를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권지용이고 요게 지드래곤이야.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자, C++에서는요. C++에서는 컴파일을 할 때 이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name mangleing이라고 불러요. name mangleing이라고 하는데, 이 mangled name은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중복이 절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이 두 개가 오류가 났는데, 여기 보니까 네임 맹글링이 일어났는데 매개 변수가 인티저 두 개인 애드가 있죠. 그때의 실명하고 여기 보니까 물음표 골뱅이 애드 골뱅이 골뱅이 YHHZ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더블 형식으로 가니까 어때요? 여기가 이제 이름이 달라지죠. YA 여긴 NNN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함수 시그니처, 즉 함수의 원형이 이것이 생긴 모습에 따라서 이 맹글드 네임은 항상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 개 이름이 지금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C++에서도요. 내부적으로 보면 컴파일 하게 되면 결국은 네임 맹글링을 하게 되는데 이 이름은 어떻다? C 언어하고 똑같이 중복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네임 맹글링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C++의 뭐 다중정이니 뭐 재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양한 문법들이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내부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네임 맹글링이라는 걸 책에 썼다가 뺐어요. 출판사에서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지금 당장은 네임 맹글링이라는 걸 몰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요. 아주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무슨 DLL 라이브러리 같은 걸 개발하는 방법을 배웠다. 근데 이것을 EXE 프로그램하고
조합해서 exe 프로그램을 조합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로딩한 다음에 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콜하려면 당연히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름으로 뭔가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맹글링을 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네임 맹글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맹글링을 피할 수 있는데 extern C라고 써주면 그럼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링크 오류가 나는데 지금 이 경우는 extern C라는 키워드를 붙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심볼이 그대로 유지되죠. 이렇게. 근데 얘는 맹글링이 됐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스코프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몽땅 다 이스턴 C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에러가 나는데 이제는 컴파일 오류가 나. 그래서 처음에 이 C 언어에서는 이름이 똑같은 함수가 두 개를 존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익스턴 C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 심볼 익스포트 할 때 맹글링 네임이 아닌 C 언어 형식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름이 똑같은 함수가 두 개가 생길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도움될 날이 올 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위해서 지금 잘 알아놓으세요. 그래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달아야 될 게 이제 inline 함수 얘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간다. 네, inline 함수 얘기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힘든데 inline 함수. 요 inline 함수는 좀 컴파일러 최적화와 관련된 얘기인데 하여튼 요거는 좀 inline 함수는 일단 뭐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은 녹화는 종료하는 걸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